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를 책임지고 싶은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피셔입니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설비 투자의 과잉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에 설비 투자가 좀 상당히 과잉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융위기 때 2008년에도 보면 설비 투자가 과잉이 됐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8년 보시면 설비 투자가 과잉하고 있지는 않죠. 자, 2019년에 당장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비 투자 과잉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허니버터 과자가 한동안 유행을 했죠. 그래서 허니버터 과자가 갑자기 아주 잘 팔립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대박 히트를 치자 여기저기 이제 거래처에서 과자 더 달라고, 공장에서 물건 더 달라고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인원도 뽑고요, 기계 설비도 늘려서 공장을 늘리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허니버터 과자를 2배 정도 더 늘리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인기가 시들시들해집니다. 뭐 허니 퉁퉁, 허니 빠다칩, 뭐 허니 벌꿀 허니 과자, 뭐 이런 짝퉁 아류주약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허니버터 과자를 그때만큼 선호하지 않는 게 6개월 만에 벌어지는 거죠. 이 기업이 6개월 걸쳐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공장 하나 더 지었고 인원도 더 뽑았고 기계도 더 샀는데 이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새로 지은 공장은 돌아가지 않아요. 인기가 사그러들면서 인건비, 전기세, 관리비 등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데 공장을 짓느라 빌린 이 막대한 은행 이자 그리고 빚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회사가 도산하고 망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설비 투자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거 실물 경제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를 통해서 설비를 늘렸던 것들이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IT 버블 당시 그리고 금융위기에 이렇게 늘렸던 설비 투자들이, 과잉됐던 설비 투자들이 독이 돼서 돌아오면서 경기가 급락하고 기업들이 도산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 사이클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제 위기는 이렇게 설비 투자 과잉 이후에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설비 투자의 과잉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약 보통 수준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경제 위기가 오는지를 파악하고 투자의 시점을 잡느냐, 매도의 시점을 잡느냐, 이게 어느 정도 설비 투자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겠죠. 물론 설비 투자 지표는 단순 하나의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모든 경제 위기는 경제의 호황기에 과잉된 생산, 투자와 이게 따른 재고 증가, 설비 투자 과잉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산업 생산의 증가율 YOY에서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1990년대에 보면 산업 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죠. 자, 이렇게 기업은 부채를 통해서 생산을 늘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를 증가시킵니다. 많이 팔리니까요.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도 이것들이 금방금방 나가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2001년 IT 버블이 생기면서 수요가 감소를 하죠. 기업에 쌓아놨던 재고들이 이제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비용은 증가하고 당연히 생산도 안 늘리고 수주도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위기가 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2002년도부터 또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생산 증가율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를 맞아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로 아주 감소를 해버리죠. 이렇게 산업 생산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됩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에선 미리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비 투자를 늘리는데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업 생산도 이때 어느 정도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업 생산 증가율이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고 좀 낮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서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를 알고 주식 자산을 채권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요약을 해드리면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 어떻게 잡느냐. 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 생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공장을 늘리고 고용도 증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요.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설비 투자가 다소 과도하고 이것은 산업 생산 증가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설비 투자가 과도해서 산업 생산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것들이 점점 증가율이 낮아지고 이런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알고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를 통해서 우리 사이클을 파악하고 주식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좋은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투자의 시점을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